엄마들은 엄마라는 세계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 다양한 역할만큼이나 다양한 관계를 맺게 된다. 아이와의 관계, 부부관계, 고부관계, 그리고 또 다른 엄마들과의 관계까지 모든 관계마다 갈등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 특히 엄마들 세계에서는 상대가 나와 같은 방식으로 아이를 키우지 않는다고, 상대가 나와 같은 방식으로 세상을 보지 않는다고 갈등을 겪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우리 굳이 똑같은 방식으로 엄마의 삶을 살아갈 필요가 있을까? 안녕하세요. 책 읽는 하루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소개할 책은 내 마음과 상대방의 마음 불편해지지 않는 엄마 관계 심리서, 엄마들만 아는 세계입니다. 지은이는 정우열, 편찮은 곳은 서랍의 날씨입니다. 저자인 정우열님의 책은 이번이 2번째인데요. 엄마니까 느끼는 감정이라는 책을 처음 읽고 어쩌면 이렇게 엄마로서 느끼는 감정과 생각을 잘 표현했을까, 매일 아이를 감정적으로 대하고 자책하던 저에게 위로가 되었던 책이었습니다. 믿고 보는 정우열님의 최근 신작 엄마들만 아는 세계를 오늘 다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엄마로 살며 마주하는 관계가 힘들고 벅차다고 느낀 적이 있으신가요? 아이 유치원이나 학교 반모임 단톡방이 불편한 경험이 있다든지, 아이 친구 엄마들과 친하게 지내다가 사이가 멀어진 경험, 엄마들 사이에서 원래 내 모습이 아닌 가식적인 모습을 보일 때가 많다거나, 아이 키우고 남편과의 관계가 멀어졌다고 생각이 한 번이라도 들었던 적이 있으실 거예요. 이 책은 엄마들은 처음 만나는 세계에서 겪는 나만의 심리적 갈등과 이상하다고 느꼈던 다른 엄마들의 심리를 들여다보게 해주며, 결국 엄마로 만나는 모든 관계를 통해 관계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다양한 심리적 갈등을 줄여 어떤 상황에서든 자연스러운 관계를 맺도록 돕는 책입니다. 이 책의 목차는 총 4개의 챕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챕터 1, 나와 스타일이 다른 엄마들과의 관계. 챕터 2, 나와 상황이 다른 엄마들과의 관계. 챕터 3, 나와 다른 내 아이와의 관계. 챕터 4, 엄마로 사는 나와의 관계로 이루어져 있고, 목차를 통해 자신이 마주하는 갈등과 고민을 찾아서 읽어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엄마로 만나는 모든 관계 속에서 감정적으로 지치는 요즘 엄마들을 위한 심리서, 엄마들만 아는 세계 일부를 낭송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책 읽는 하루와 함께 편안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힘이 됩니다. 나와 스타일이 다른 엄마들과의 관계. 이성적이고 소신 있는 엄마와 감성적인 엄마. 나와 같은 방식으로 세상을 보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대방을 비난하기보다 자신의 약한 부분을 바라보고 인정한다. 서로 달라서 부딪히는 엄마들. 생각을 많이 하는 엄마와 자신의 느낌대로 행동하는 엄마는 서로에게 영향을 준다. 때로는 이유도 모른 채 서로 트러블을 일으키기도 하고 서로 잘 맞지 않는다는 느낌을 왠지 모르게 자주 받는다. 이성적이고 냉철한 엄마. 지원 엄마는 매사에 이성적이고 원칙적인 사람이다. 똑부러지게 업무를 처리해 회사에서도 실력을 인정받는 엘리트였다. 게다가 원칙대로 행동하고 책임감도 강해서 주변 사람들로부터 빈틈없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그런데 아이를 키우면서 많은 것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특히 프라이드라고 생각했던 부분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 지원이가 유치원에 다니고 유치원 엄마들을 만나면서 그 느낌은 더욱 강해졌다. 일례로 유치원 엄마들과 이야기를 나누면 불편한 감정이 들었다. 특히
유치원 운영과 담임 선생님 관련된 이야기를 할 때 좋지 않은 감정이 드러나곤 했다. 다른 엄마들의 감정적인 행동이 이해가 안 될 뿐더러 못마땅했다. 유치원 운영에는 나름의 원칙이 있을 것이고 우리 아이와 직결된 문제지만 좀 더 멀리 보고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소신 있게 이야기하면 왠지 모르게 반응이 싸늘하다는 느낌이 들었다. 자신의 말이 맞는 것 같은데도 말이다. 한 번은 아이들을 등원시키고 나서 유치원 엄마들과 카페에 모였을 때다. 희연 엄마가 지원 엄마 성격이 너무 차갑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 말에 어머 내가 차갑다니 말도 안 돼 하면서 웃으며 받아쳤는데 애들을 재우고 나서 잠자리에 들자 그 말이 자꾸 떠올랐다. 그 자리에서 자신의 마음을 속이고 불편한 감정을 제대로 표현하지 않은 것도 후회스럽고 은근 짜증도 났다. 그 이후에도 희연 엄마는 만날 때마다 그때와 비슷한 말과 행동을 했지만 지원 엄마는 내색도 하지 못하고 마음에만 담아두었다. 그러다 결국 다른 엄마들과 함께 있는 데서 언성을 높이고 화까지 내고 말았다. 차분하고 이성적인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평소와는 다른 모습을 보였다. 자신의 행동에 다른 엄마들이 무척 당황해했고 희연 엄마 역시 놀라 미안하다고 사과했지만 그 사건 이후 지원 엄마는 너무 힘들었다. 지금까지 지켜온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이미지가 한순간에 무너진 것 같아 견딜 수 없이 괴로웠다. 감성적이고 따뜻한 엄마. 희연 엄마는 지원 엄마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 만날 때마다 느끼는 건데 지원 엄마는 너무 까다롭고 원칙만 따진다.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이 냉랭한 성격이 너무 부담스럽다. 엄마들끼리 만나면 편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웃고 떠드는 게 전부 아닌가. 그게 엄마들의 소소한 즐거움인데 지원 엄마가 끼면 별것도 아닌 것을 학술 토론하듯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게 정말 지루하고 재미없다. 혹시 자신이 예민한 성격이라서 그런가 싶지만 다른 엄마들도 지원 엄마를 불편해하는 것 같은 느낌이다. 아무리 그래도 지원 엄마보다야 자신이 따뜻한 사람이라는 확신마저 든다. 내가 예민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결론을 내고 나니 마음이 조금 편해졌다. 수많은 감정을 흑백으로 나누고 생각하는 엄마들. 지원 엄마 같은 스타일은 느끼기보다는 주로 생각을 하는 유형이다. 생각하는 엄마들은 무의식적으로 감정을 열등한 것으로 여긴다. 심지어 감정을 위험한 것으로 치부할 때도 있다. 그 이유는 감정 기능이 상대적으로 덜 발달했기 때문이다. 숨기고 싶은 부분이라 은연중에 자신의 감정 기능을 제한하고 가두어 놓는다. 그럴수록 감정을 느끼더라도 감정에 대한 반응도 느리다. 그동안 희연 엄마의 거슬리는 말들을 순간순간 이성의 힘으로 잘 넘겼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무의식적으로 복잡한 내면의 반응이 나타나면서 불쾌한 감정이 서서히 몰려들었던 것이다. 덜 발달한 감정 기능은 느릴 뿐 아니라 수많은 감정을 흑백으로 나누기도 한다. 좋고 싫은 것과 사랑과 미움이 지나치게 분명하다. 자신의 감정에 한번 거슬린 사람은 맹목적으로 덮어놓고 싫어진다. 생각하는 엄마의 경우 감정은 느리게 반응하지만 한번 반응하면 그 감정이 자신과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미치는 파괴력은 강하다. 다른 엄마들과의 관계에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상황을 판단함에도 불구하고 사적인 감정에 휩쓸리는 순간 감정이 폭발하면서 평소에 잘 유지해온 냉철한 이미지가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것이다. 느끼는 엄마들. 희연 엄마처럼 생각하기보다 느끼는 사람은 마음이 따뜻하다는 말을 많이 듣는다. 외향적인 경우 상대방의 감정에 잘 공감하고 분위기를 잘 띄운다. 내향적인 경우 겉으로 표현을 많이 하지는 않지만
자기 감정을 잘 느끼고 상대에게 조용하지만 깊게 공감하기도 한다. 하지만 생각하는 기능은 잘 발달되지 않아 열등한 편이다. 그래서 스스로 생각하는 기능을 무의식에 가두곤 한다. 따라서 느끼는 엄마는 생각하는 것을 잘 못하고 나아가 생각하는 사람조차 싫어한다. 생각하는 사람이 숨기고 싶은 무의식을 자꾸 건드리기 때문이다. 그래서 희연 엄마는 지원 엄마처럼 시시콜콜 따지고 분석하는 엄마가 가장 싫다. 때때로 엄마들 모임에서 지원 엄마의 주도 아래 토론이 벌어지면 관심이 없어진다. 재미있는 이야기로 화제를 돌릴 틈만 호시탐탐 엿본다. 자신의 약한 부분을 인정하기. 엄마들 사이에서 생각하고 느끼는 방식 차이를 인식하지 못한 나머지 상대가 나와 같은 방식으로 세상을 보지 않는다는 이유로 갈등을 겪는 경우가 많다. 더구나 자신이 잘하는 부분이 아니라서 무의식에 가두어둔 반대 측면 기능을 다른 엄마에게 투사하고 상대방의 스타일을 무시하거나 비난한다. 그럴수록 관계는 점점 엉망이 되고 관계에서 일어나는 갈등을 통해 자신에 대해 더 깊게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린다. 점점 더 편협한 사람이 되어가는 것이다. 결국 옳고 그른 게 아니라 관점이 다르다는 것을 알고 상대방의 방식을 존중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상대방에 대해 불쾌한 감정이 생길 때마다 상대를 비난하거나 피하기보다 자기 안에 내재한 무의식의 열등 기능이 드러난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상황에 처할 때마다 무의식의 복잡한 작용을 의식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나와 너무 달라서 불편한 사람을 마주할 때 그 사람의 특성이 아닌 내 마음에 집중해보자.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행동할까가 아니라 저 사람의 행동에 대해 왜 나는 이렇게 반응할까? 라는 질문을 던지는 습관을 가져보자. 내 마음과 조금씩 가까워지며 관계가 편해지는 신기한 경험을 하게 될 것이다. 연락 자주 하는 엄마와 연락 안 하는 엄마. 관계 속에서의 심리적 갈등은 양면이 있다. 그 순간에는 괴롭지만 이전에는 인식하지 못했던 나에 대해 깨닫는 기회가 된다. 적당히 가까운 사이, 엄마 관계. 엄마들과 관계를 맺다 보면 직접 만날 일도 많아지지만 특히 개인톡 및 단체톡을 통해 대화할 일이 많아진다. 어린이집, 유치원을 거쳐 초등학교로 진학하며 연락하고 지내는 엄마들도 많아지고 그만큼 단톡방도 하나둘 늘어난다. 아이가 아무 기관도 다니지 않아 혼자 고독하게 아이를 키우던 시절을 지나 새로운 엄마들과 관계를 하나둘 맺어갈 때에는 육아라는 외롭고 어두운 터널 속에서 한 줄기 빛을 발견한 느낌이 들기도 한다. 하지만 점점 관계가 많아지고 깊어지면서 엄마 개인마다 심리적 안정거리가 달라 크고 작은 갈등이 생겨나고 새로운 고민거리가 쌓인다. 안정거리가 가까운 엄마는 거침없이 들이댄다. 이준희 엄마는 아이를 등교시킨 뒤 카톡방 목록을 보며 개인 및 단체창에 소소한 말을 건네는 게 루틴한 일과이다. 원래 말하기를 좋아하기도 하고 남의 일에 관심도 많아서 늘 궁금한 게 많다. 어느 날 이준희가 새학년이 되어 친해진 민석이와 놀이터에서 놀기로 약속을 잡았다고 하기에 그 친구 아파트 놀이터로 데려다 주었다. 마침 놀이터에 민석이 엄마도 나와 인사를 시작으로 대화를 나누었다. 이준희 엄마는 평소 민석이에 대해 많이 들었던 터라 민석이 집에 대해 궁금한 게 많았다. 초면임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인 질문들을 이어갔다. 민석이는 평일에도 아빠랑 보내는 시간이 많고 주말마다 여행을 다니더라고요. 근데 민석이 아빠는 뭐 하는 분이세요? 이 아파트 놀이터 참 좋네요. 저희도 이 동네 이사 올 때 여기도 고민했었는데 40평대랑 50평대만 있더라고요. 민석이네는 몇 평이에요?
민석이는 영어도 잘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영어 유치원 나온 거예요? 지금은 어디 학원 다녀요? 이준이 엄마는 늘 물어보기만 하는 것은 아니고 자신에 대한 이야기도 거침없이 늘어놓곤 한다. 저희는 시어머니 모시고 사는데 사실 시어머니가 좀 유별난 분이세요. 이준이 어렸을 때부터 제가 아이 키우는 것 하나하나 간섭이 얼마나 많으셨는지. 이준이 아빠는 평일에도 이준이 잘 때나 들어올 때가 많고 주말엔 피곤하다면서 늦잠 자고 집에 있기를 좋아해서 여행을 못 가는 편이라 답답해 미치겠어요. 이준이 엄마는 많이 묻고 자신을 많이 오픈했지만 민석이 엄마는 말을 아끼는 것 같고 뭔가를 많이 숨기는 느낌이 들었다. 이준이 엄마는 이런 스타일의 엄마들을 대할 때마다 뭐가 그리 조심스러울까 싶어 참 답답하다. 안전거리가 먼 엄마는 숨기는 게 많아진다. 혼자 조용히 보내는 시간을 좋아하는 민석이 엄마는 아이를 키우며 엄마들과 관계를 맺게 될 때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곤 한다. 점점 단톡방이 많아져 낮이고 밤이고 읽지 못한 대화가 쌓이는 것도 부담스러웠다. 어느 날 민석이가 새 친구 이준이와 우리 아파트 놀이터에서 약속을 잡았다고 해서 나가보게 되었다. 이준이 엄마는 걸음걸이부터 에너지가 넘쳐 보였다. 대충 인사만 하고 집으로 들어오고 싶었는데 이준이 엄마는 작정하고 나왔는지 자꾸 말을 걸었다. 말만 많은 게 아니라 초면에 너무 들이대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 불편하기까지 했다. 초면에 남편 직업을 물어보지 않나, 집 평수를 물어보지 않나. 민석이 엄마 같은 스타일을 종종 경험해 봤기 때문에 적절히 돌려서 대답을 피하는 법은 어렵지 않았지만 끊임없이 들이대는 질문을 막으려니 긴장을 놓을 수가 없었다. 별로 궁금하지도 않은 시어머니나 남편 흉을 보는 등 자기 얘기도 서슴없이 쭉 늘어놓았다. 심지어 이준이가 친구를 잘 사귀어서 어린이집 유치원 때에도 늘 사회성이 좋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등 자랑까지 한다. 민석이 엄마는 예의상 경청하는 척 했지만 머릿속은 복잡했다. 이러다가 연락처도 물어보면 어쩌지? 피곤해질 것 같은데. 안전거리가 가깝든 멀든 장단점은 있다. 이준이 엄마처럼 사람 간의 심리적 거리를 좁히기 좋아하는 사람은 관계를 맺는 초반에 유리한 측면이 있다. 초반에 다들 분위기 살피느라 서먹서먹할 때에 다소 비밀스러운 자기 얘기를 꺼내 분위기를 무르익게 만든다. 하지만 민석이 엄마처럼 심리적 거리를 두고 싶어 하는 사람을 섬세하게 배려하는 일에는 서툴다. 그래서 상처를 주기도 하고 뒤에서는 너무 들이댄다는 평을 듣기도 한다. 반면 민석이 엄마처럼 심리적 거리를 멀게 유지하는 게 편한 사람은 늘 조심하기 때문에 남에게 상처 줄 일이 별로 없다. 하지만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도 그 거리가 좁혀지지 않고 왠지 차가운 느낌이어서 좀처럼 친해지기 힘든 느낌을 준다. 특히 가정사나 경제력 등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하며 유대감을 쌓는 분위기일 때에는 남의 얘기는 들으면서 자기 얘기는 하지 않는 음흉한 사람으로 평가되기도 한다. 심리적 거리는 오래된 패턴이다. 아이를 중심으로 새로운 관계를 맺게 되면 엄마의 성향 차이 때문에 대놓고 멀어지기도 쉽지 않다. 아이에게 친구는 중요하기 때문에 억지로 참으며 스트레스를 온몸으로 받는다. 하지만 스트레스를 참기보다, 즉 나와 참 많이 다른 그 엄마를 어떻게 할 거냐보다 더 중요한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아야 한다. 바로 내가 왜 나와 다른 저 엄마를 그렇게 불편해할까에 집중하면 앞으로 새로운 관계를 맺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엄마가 되면 새로운 가정을 이루고 각자의 가정 분위기를 만들어가며 아이를 키운다. 하지만 엄마들은 지금 새로운 가정이 아닌 성장 과정에서의 가족 분위기를 더 많이 경험했다. 그 분위기에서 익힌 심리적 거리 패턴이 이후 학창시절과 성인기까지 이어지는 것이다. 민석이 엄마는 아직도 기억난다. 초등학교 3학년 때 부모님이 침대를 사주셔서 너무 기분이 좋아 반 친구들에게 자랑했는데 그 이야기를 들은 엄마가 자신을 나무랐다.
자랑하면 그 친구가 샘나서 널 미워할 수도 있어. 의외의 반응에 당황했지만 그래야 하나보다 하고 받아들였다. 이외에도 부모님으로부터 자주 들었던 말이 있다. 집안에 아무리 좋은 일이 있어도 밖에서 자랑하지 말아라. 가족 흉보는 건 결국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거다. 그 영향이었는지 학창 시절에도 친구들과 말할 때 늘 조심스러운 편이었고, 말하기 전부터 이 말을 하면 날 어떻게 생각할까? 또는 친구를 곤란하게 하는 말은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하곤 했다. 그렇다고 해서 친구 관계가 특히 힘들진 않았다. 나와 비슷한 성향의 친구들과 자연스럽게 친해질 수 있었기 때문이다. 반면 이준이 엄마는 어릴 적부터 양가 친척들끼리도 자주 모이는 편이었고, 모이면 소소한 일까지도 나누는 분위기였다. 친척들의 경제적 사정은 물론 또래 친척들의 성적이나 소소한 일상도 늘 공유되곤 했다. 그런 분위기에서 자라서인지 학창 시절에도 자기 이야기나 가족 이야기를 하는 데에 꺼리낌이 없었다. 오지랖이라는 얘기도 많이 들었지만 그게 자신의 캐릭터가 되어 좋은 점들도 많았다. 아이들의 소식통 역할을 하는 것에 대해서도 자부심이 있었다. 내가 옳고 남이 그른 것도, 남이 옳고 내가 그른 것도 아니다. 이처럼 사람마다 대인관계에서 익숙한 심리적 거리가 있고 의도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그 거리를 유지하게 된다. 지금까지 심리적 거리 때문에 별 문제 없었고 고민이 없었더라도 아이를 키우다 보면 알게 모르게 관계에 대해 고민하게 된다. 엄마들 관계는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게 아니라 아이를 중심으로 인위적으로 형성되기 때문이다. 성향이 맞지 않는다고 쉽게 관계를 끊을 수 없다는 압박감이 드는 게 자연스럽지만 아이를 돌보는데 지장이 있을 만큼 스트레스를 받거나 엄마들과의 관계 자체에 회의가 든다면 고민은 필요하다. 관계 속에서 심리적 갈등은 늘 양면이 있다. 그 순간에는 괴롭지만 이전에는 인식하지 못했던 나에 대해 깨달을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저 엄마 좀 이상해. 저 엄마랑은 안 맞아. 라고 비난하거나 회피하기보다는 그 엄마와 나 사이에서 복잡하게 무의식적으로 상호작용하고 있는 마음의 흐름을 살펴보면 좀 더 안정적인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한다. 내가 이준이 엄마 같은 경우라면 나로 인해 민석이 엄마 같은 사람이 곤란할 수 있다는 점을 깨닫게 된다. 그렇다고 자책하거나 위축될 필요는 없다. 내가 그런 패턴이 익숙한 이유를 이해할수록 마음이 편해진다. 자연스럽게 수위를 조절하면 된다. 반대로 내가 민석이 엄마 같은 경우라면 이준이 엄마 같은 유형 앞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피하고 싶다는 점을 깨닫게 된다. 내 마음이 그런 이유를 알면 지나치게 말을 아끼던 긴장감이 줄어들어 오히려 어떤 관계에서도 적당히 어울리기 수월해질 수 있다. 오늘 낭송은 여기까지입니다.